건축법입니다. 우리 오늘 그 토지개발 2에서 네 번째 강의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 대부분 강의가 건축법에 대한 강의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여기 보면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게끔 되는데, 이 건축허가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건축허가나 신고나 제출하는 서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고,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건축법에만 맞게 신고를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사가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건물인 경우에는 신고로 대체한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예전에는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도면을 그리면 청사진을 긋죠. 청사진을 구워가지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자가 도면을 보고 기록을 해서 반려를 하든지 인허가를 내주든지 하는데, 지금은 청사진을 구워서 구청에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서 우리 설계사무실에서 세움터라는 홈페이지로 도면을 그려갖고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있는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해주게끔 되고, 준공이 나면 거기에 건축물 관리단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세움터에는 건축 설계사무실이 등록된 건축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그 세움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고다 그러면 내가 도면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다 그려갖고 평면도 인면도 배추 다 그려갖고 제출해서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움터는 홈페이지에 접수를 시킬 수 없으니까 건축 설계 사무실을 통해야지만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나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영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연장을 해주고 또 한 번 6개월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2년 연장 후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건물을 한참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 건물 허가 난 것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담당자가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취소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땅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은데 가서 보면은 그 공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가보면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놨단 말이에요. 착공계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는 내놨어?
착공계를 내놨기 때문에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착공계는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았으면 담당자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허가를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공구리가 쳐져 있든지 뭘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 공무원이 여태까지 그 허가 나서 착공한 것을 취소시키는 건 못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보면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의 대지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자, 이거는 내가 어떤 땅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건축법에서는 한 필지에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이중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땅을 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놨는데 그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나는 거기에 또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1년 뭐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데 착공 신고 전에 허가를 받은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근데 경매를 나서 우리가 낙찰 받았다 관당하셨다. 그러면은 한 1년 동안은 그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또 1년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했을 때는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까지 지났는데도 먼저의 주인이 착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허가도 자동으로 6개월이 그러니까 12개월이 다 지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어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 지역에서 결정이 되고 규모는 대지의 면적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건축 설계 사무실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고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된다. 그러나 지금 자체는 접수 자체를 세움터라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니면은 세움터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사를 통해야지만이 신고든지 허가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런데 착공을 하지 않으려면 연기 신청을 해야 된다. 연기 신청을 6개월씩 2번 해준다. 6개월씩 2번이니까 최장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그 허가는 무조건 취소된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아놓고 연장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연장을 좀 안 해줄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착공 신고를 해놓습니다. 근데 착공 신고를 해놨는데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럴 때 담당자 가서 보고 착공 신고를 해놨으니까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은데 주인이 바뀌어서 이거는 공사 시작도 완료가 불가능하게끔 됐다 할 때는 그 담당자의 직권 내에서 그 착공 신고를 한 것도 취소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실질적으로 가봐서 바닥에 공구리 트락도 쳐놓은 것이 있다 할 때는 담당자가 취소시켜주는 건 아직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6개월만 지나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보면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임야를 팔아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겼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러면 임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으려고 임야를 한 사람은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도로나 이런 거 보면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언제 모르냐면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공장도 종류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임야를 산 다음에 나는 저기다가 무슨 제조 공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제조 공장 만들 땅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는데 막상 사놓고 났더니 그런 공장 허가가 안 난다 그래요. 그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그 땅을 내가 매입하지 않아도 사전에 이 땅에다가 내가 이러한 규모의 이러한 공장이나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게끔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축이 건축허가만 받는 것은 건축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가고 뭐 환경과도 가고 여러 과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면은 그 답변을 가지고 받은 거에 어떤 종류의 건물 얼마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결정이 나게끔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2년 안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다가 큰 땅을 뭐 5천 평이든지 6천 평이든지 임야 같은 거를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게끔 되면 그 어떤 공인중개사들은 그 맡긴 주인한테다가 여기는 뭐 공장이나 창고 위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여기를 좀 물어봐서 가설계를 해서 이걸 한번 물어봐서 이런 것을 허가 날 수 있다는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매도자를 찾아서 이거를 사면은 이렇게 허가 이런 것도 질 수 있습니다. 허가 날 수 있습니다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러니까 먼저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땅을 살려고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에 가계약을 해놓고 이 땅에 이런 것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허가가 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의 확신이 없을 때는 가계약을 해놓고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도 할 수 있고 뭐 국토개미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경화 산지정도 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11조의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러니까 뭐뭐뭐를 지을 수 있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매입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땅을 샀으니 이런 걸 질 때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고 같이 주면은 그 사람은 그 물어본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지의 적용. 대지의 적용. 면적이 건축법에 나온 겁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에다가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집을 가서 경매로 낙찰받았잖아요. 낙찰받는다 가서 봤더니 아주 비싼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낙찰받았으니까 그 소나무가 내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적용 의무가 있는 곳에 심은 나무는 건축법에 의해서 종물이나 부합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낙찰받으면 내게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 의무가 없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 것은 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제곱미터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적용 공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소나무가 좋은 게 5그루가 있어. 받았어. 근데 주인이 어떤데? 가져가겠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부속 건축물이 아니라 부속 문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지안에 적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매로 어떤 집을 낙찰받았을 때 그 안에 좋은 나무가 있었을 때 분쟁이 가끔가다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이 생기는 것이 건축법에 의한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은 너무가 내게 된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적용 의무가 없는 땅에 있는 것을,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고 땅을 받았을 때는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먼저 사람이 가져가겠다는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의 적용,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 허용. 2001년도에 구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강동구 성내동에 땅을 좀 갖고 있다가 앞에 도로가 나면서 한 11평 정도인가 10평 정도가 쪼가리 땅이 이렇게 남았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저는 뭐 잊어먹고 있었죠. 그 앞에 다 보상을 받고 했었으니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 쓰레기 좀 치우라고.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치우고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가서 봤더니 딸내미 시집 둘을 보낼 수 있는 중고 가전이 잔뜩 있더라고요. 다 치웠어요. 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냐?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했죠. 월드컵을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에 깨끗한 서울 시내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 깨끗한데 어디만 지저분하냐면 건물을 못 짓는 쪼가리 땅에만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서울시의 중구청 어디서는 화분만 3억 원치를 사갖고 거기에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쪼가리 땅에다가 화분을 다 갖다 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건축법이 바뀌게끔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잘라달라면 잘라줬어요.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하면은, 대진 경우에 일정 규모 이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정 규모 미하면 잘라주질 않아.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주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렸지 않습니까? 잘렸을 때는
조간이 땅이라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평짜리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잖아요. 그럼 10평짜리 땅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까지 집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작은 집을 짓는 거죠. 땅콩집은 그래도 좀 큰데 아주 5평, 6평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2000한 몇 년, 6년도, 7년도 이때쯤인가에 제가 이제 그 경매 강의를 할 때 우리 같이 강의를 하고 있던 그 교수 한 사람이 나한테다가 이 교수 저 세종 문화회관 뒤쪽에 9평, 9.8평짜리 조가리 땅이 공매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뭐 건축허가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나는 무심코 10평짜리 땅을 사러 뭐에다 써?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게 법이 바뀌고 허가가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사건 번호 어떤 건데 좀 줘봐 그랬더니 공매 사건 번호 불러주더라. 봤더니 그 당시에 한 9천 얼마짜리가 한 4천 얼마까지 떨어졌어. 감정가가.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이렇게 그 있는 한 이렇게 거의 삼각형 비슷한 전 삼각형보다 조금 이렇게 한 그런 삼각형에 있는 그렇게 땅이 공매로 나온 건데 떨어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겠더라고. 야 이거 사서 뭘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나한테다가 전화가 와갖고 교수님 오늘 저녁에 강의를 갈 때 7시에 갈 때 제가 5시에 도착할 테니까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하고 같이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나한테 식사 대접을 왜 했는데? 왜 해죠? 뭐 돈 되는 물건 하나 골라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밥 먹고 그랬더니 아 교수님 나 돈 한 5천만 원이 있는데 뭐 좀 투자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연평짜리 사서 뭐해요 이거를 어디에 써 이래. 그래도 그 건축허가 나면 돈이 되니까 사봐 뭐 그랬더니 그래 어디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보게 힘든 게 보면 그 로또 복권 대제 같은 거 있죠. 화장실도 없고 그냥 벽하고 지붕만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가게 같은 거를 거기다 그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세를 주니까 보증금 3,050만 원이니까 금방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 집어넣었던 건 다 찾은 거야. 그리고 월세 이제 얼마 그냥 받는 거 기약이 생긴 거지. 뭐. 또 하나는 최촌에 한 열 몇 평짜리 땅이 이제 경매로 나왔어. 그걸 뭐 할 것 같더니 뭐에다 쓸 것 같더니 어떤 사람이 그 납치를 받더라고. 그걸 뭐에다 쓰나 했더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고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저기 뭐죠? 저 뭐지? 그 뭐지 이렇게 서양 빈대떡. 피자? 피자. 피자를 거기서 만드는 걸 해갖고 오토바이 5대 갖다 놓고 완전히 그 배달 위주로만 하는 거 딱. 그 태준에. 그리고 잠실이 있는데 저기 뭐 어디 사거리 있는 데가 뭐 그 코너에 통닭집, 튀기는 통닭집. 튀기만 주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크기에 관계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특기를 주진 않아.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2종 일반 주거지면 2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건축법에 맞게끔 신청하면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게 얼핏 보면 우리가 땅이 작다 그럴 때는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주방 만들어야 된다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장실하고 주방 안 만든다면 상당히 넓은 거야. 근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10평이라고 했죠. 9.8평. 9.8평이면 건폐율이 60%죠. 근데 약 6평 정도는 되는 거죠. 5.5평 정도는 되죠. 우리가 농막이 지금 몇 평이죠? 6.5평이죠. 6.5평의 농막인데도 화장실 만들고 주방 만들고도 안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해서 장사 업종을 만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위치만 좋다 그러면은 평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투리 땅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에만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든지 15평짜리든지 가격만 떨어지면 괜찮다 그러면 사둘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에 제가 추천해 준 것이 그게 뭐야? 오류동에 14평짜리 있었죠. 그 14평짜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보면. 지금 그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게끔 되면은 작더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맞벽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벽 건축허가. 이 맞벽 건축허가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땅콩주택도 맞벽 건축의 일부입니다. 근데 땅콩주택만 맞벽이 아니라 일반 건물도 땅이 좀 넓어도 건물을 크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맞벽 건축으로 같이 질 수가 있는데 이 맞벽 건축이라고 그러면은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벽을 붙여서 짓는 거죠. 벽을 붙여서 짓고 주택, 현관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맞벽 건축인데 같이 져갖고 가운데 같이 붙어 있는 곳을 현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들어가게끔 같이 쓰는 맞벽 건축도 건축허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건물을 등기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왼쪽은 철수가 갖고 오른쪽에는 순위가 갖는 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가끔 가다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색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강원도 원주시 학동동에 보면 여기 보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게 건물의 2분의 1이고 이 건물이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출장을 했더니 이 건물은 전체가 내 거고 땅은 2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토지는 2분의 1이라고 건물은 전체로 다 나왔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여기 요 기역자로 생긴 요것이 경매로 나온 땅 중에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자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이쪽 집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사실은 이쪽에 보면 여기에는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현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합쳐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길게 주고 따로따로 이렇게 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땅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쪽 주인하고 이쪽 주인이 합쳐갖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짓자 해서 같이 붙여서 지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같이 이렇게 붙여서 지었죠. 붙여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경매가 나온 거는 이 오른쪽만 나오고 이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도 2분의 1, 건물도 2분의 1인데 건물의 2분의 1인데 전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등기부분을 할 때
구분 소유로 해서 오른쪽 건물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전체를 가지고 2분의 1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2분의 1이 아니라 토지 건물 구분 소유로 이쪽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현관이 있어서 이렇게 복도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어쪽으로 들고 어쪽으로 들으니까 하나는 한 사람은 이렇게 긴 쪽으로, 하나는 이렇게 긴 쪽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2분의 1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벽 건축으로 둘러서 현관을 따로따로 지어서 건물을 붙여서 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땅콩집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개 건물을 지면서 가운데에 현관을 같이 내면서 구분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선입니다. 이 건축선은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잘 드셔야 됩니다. 1962년도에 지적법도 생겼고 도로법도 생겼고 건축법도 생겼습니다. 몇 년도에? 1962년도에. 그러면 1962년도에는 무슨 법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냐면은 일본 천황폐하에 조선시가지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1962년도에 시가령을 없애버리고 정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건축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962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택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만들 때는 4m 도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62년도 이전에는 뭐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했죠? 조선시가지령 했죠. 조선시가지령에서는 4m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3m나 4m나 2m 50이 될만 돼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건축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동차가 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자동차가 들어오려면 4m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4m의 도로를 한다고 만들어 놓고 새로운 택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4m의 도로를 확보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서부터 만들어진 도로는 4m 도로 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m 도로 폭이 안 되는 거를 정부에서 4m를 도로폭을 다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럴 돈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4m의 도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4m 도로가 안 되는 도로를 매입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곳까지 넓이의 2분의 1을 후퇴한 데까지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매수를 하지 않고 그건 네 땅이야. 그냥 네 땅인데 그 중심선에서 2m까지는 건물을 못 지어.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건물만 못 지게 하고 국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매수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건물만 못 짓게 해서 그냥
자동차는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땅 주인은 땅 주인도 뺏지는 않는 겁니다. 뭐만 했어? 선을 그어놓고 그 건축선 안에다만 건물을 지라고 해놓고 그쪽에 건물 못 짓게끔 하는 거예요. 내 땅이 넓은데 도로에서 도로가 3m 도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로의 중심에서 2m니까 내 땅에서 50cm 들어간 곳에서 담장 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 집 짓는 거는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옛날에 집 짓는 거는 3m 도로고 그 뒤에 집 짓던 거 새로 집 짓던 거는 3m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옛날 집을 허물고서 또 짓는다 하면 그때 또 너 건축선에서 도로 또 내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6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60년 전이죠. 60년 전에는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건축선에 의해서 그냥 건물만 못 짓게끔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넘어서고 정부가 돈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잘 되게끔 하고 도로를 바꾸게끔도 하고 지금은 어쩐다? 지금은 매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고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2015 타경 14128이에요. 경매로 나왔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인데 여기에 보면 대지가 260평이고 건물이 83평이죠.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겁니다. 두 동이 있는 곳에 또지 업적이 해서 6억인데 2억 9,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6억에서 4억에서 2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용인에 상당히 좋은 양지면 상당히 좋은 곳인데 땅값도 상당히 비싼 곳인데 200만 원 이상 가는 땅입니다. 이런 땅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자, 우리가 14-8 요번 지수를 요거를 산 겁니다. 14-8입니다.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쪼가리 땅이 이렇게 있죠. 요 쪼가리 땅 있잖아요. 요 쪼가리 땅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4m가 되는데 여기는 4m가 되는데 여기는 4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다? 4m 도로를 확보를 하라서 담장을 어떤다? 여기를 치는 조건으로 여기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당장 낙찰을 못 받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여기 집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이제 거주하는 사람한테다가 만나러 갔어. 그건 두 동이라서 사는 사람이 다르더라고. 한 사람은 여자가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만나러 이제 가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만나자 해서 그 앞에 커피숍에 나와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맹지의 땅을 왜 사셨습니까? 그랬더라고. 우린 요거 땅을 샀죠. 요 땅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거고 요 땅만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요 땅만. 요 땅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어떤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난 얘기가 이 맹지를 왜 샀었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건축선이기 때문에 땅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다면 못 사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맹지가 된 땅을 왜 샀느냐고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언제 나가실 건지만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사 비용은 내가 조금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200만 원 주신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때 나가겠습니다. 해갖고 된다? 나가기로 합의하고 용도를 받은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용인시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용인시 최인구 양지 14-9 토지인가 양지 14-8의 토지에서 분할된 시기와 이유, 왜 분할이 됐느냐? 14-9의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개인 사이지로 위 토지를 이용하여 14-8의 토지에 현재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4-9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자, 회신 내용입니다. 용시 최인구 양지면 양지리 14-8번지, 14-9번지는 개발행위 허가 시 득하여 2012년 5월 18일 시산지 분할된 필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왜 분할됐냐? 건축선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 옛날에는 분할이 안 됐었어요. 그냥 분할도 안 되고 그냥 건물만 못 짓게끔 했었어요. 건물만.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법이 바뀌어서 분할이 되고 그리고 도로로 바뀌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건축선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면 도로가 도로로 된다 바뀌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장애물이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도로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렇게 돼 있죠. 건축 땅 주인의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에는 건축 담당자가 건축선에 의해서 잔려주무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가끔 가다가 건축선을 모르는 담당자가 있을 때는 이 남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건축선에 의해서 잘려져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도로 편입이 됐을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해준다 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조례도 모르고 건축선에도 잘 몰라가고 제가 조례를 보여주고 이거 건축선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받을 때 분할이 되는 거 아니냐 설명하게끔 되면 그때서야 회의해보고 답변을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자치시 부강면 문공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토지 지분으로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676-6번지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676하고 678-11이 두 개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이렇게 쪼가리 따고 잘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택지를 만들 때는 여기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건축선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676-8이고 6이고 676-11이죠.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근데 사실을 보게끔 돼 여기가 콘크리트가 쳐져 있고 이게 분할된 게 여기가 이주자 택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분할된 사유와 시기, 이주자 택지를 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분할됨이 있겠죠. 이주자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이 됐다 그랬죠. 그것이. 그러면 사용수나 관계없이 건축 허가에 의하여 지목 변경 신청 가능함 이렇게 돼 있죠. 지목 변경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로를 이용해서 지적도상적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적법에는. 근데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도로를 만들어 준공이 났어도 포장까지 다 했어도 땅 주인이 도로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왜 요구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건 사실상 보면 뭐냐면 지목 변경이 됐는데 사실상 도로인데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농지로 됐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상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농지증을 자격증명서 발급받는다는 제출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야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농지법에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데 이 도로에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그런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우기는 담당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로는 여기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 여기에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도로를 만들라고 해놓고는 도로에 의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얘기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도로 만들지 말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지 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로 포장하게 만들어 놓고 왜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 아직도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전형을 받았으면은 땅 주인이 지적법에서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지 지목이 변경이 되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이 번지수에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여기를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지적과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목을 변경 신청하면은 대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 지었죠.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 지목 그대로 있거든요. 그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이에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고. 근데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틀리게 답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가만히 안 계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뭐야 그냥 그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갖고 누가 낙찰 받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여기 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도로 낙찰 받았다고 해서 이 도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야 처음에는 자기가 막으려고 길러서 4,700에 470만 원 받았다가 303 받았다가 또 나중에 얼마? 155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엔 155만 원 10원도 못 받아갔을 거예요. 제가 뭐를 못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 낙찰 받아서 뭐에다 쓰고 먹겠냐고 이 도로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렸느냐. 도를 사서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달에 제가 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엔 아까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지목이 그대로 전입니다. 이거예요. 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건축선에 의해서 이만큼 자른 겁니다. 했는데 문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 허가를 받아서 건축선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놨다가 건물을 짓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야? 다시 대지로 바뀌지 않고 건물을 짓지 않은 겁니다. 재단니까 이것이 뭐야? 허가를 받았던 것이 취소가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6개월씩 2번 하지 않은 그 허가는 착용하지 그건 다시 취소가 된다 했죠. 건축선에 의해서 잘렸고 건축 허가 받았을 때는 잘려줬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이게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것만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이 땅 주인의 사용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이 대지로 이 사람이 만들 때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도로에 모질한 걸 건축선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분할을 한 겁니다. 이거 넓게끔 해서 여기서 도로까지 이게 만들어지게끔 대지. 여기도 이렇게 집을 대지를 만들려면 이게 뭐야? 폭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원에서 잘랐다가 건축 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건축선에 의해서 잘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전이 이렇게 두 개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사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여기에 이거 땅의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수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그 시장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지정 공고는 이해 관계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나 무감지 43-36번지는 상기에 따라 지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해서 만들었다가 건축허가 안 났으니까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정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됐으니까 지정된 것 자체가 어떤 없어진 일이 된 겁니다. 규정의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성 지정 방법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모질한 것은 건축선에 의해서 저렇게 자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 이렇게 되는데 건축 관계자라 해갖고 여기 보시면 건축주, 그죠?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뭐예요? 건축주입니다. 자,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건물을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건축물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은 건물 주인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을 착공을 했어요.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없는 그 건물은 법적으로 누가 주인입니까?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죠? 그것이 누가 주인이냐면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짓고 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올라가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등기를 하면은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뭐야? 팔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누가 주인이냐? 건축 허가시에 건축주라고 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당한 건물 있죠. 집당한 건물이 있는데 내가 어떤 나의 건물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 아이고 영숙 씨 내 건물 좀 사줘. 판다 이런 얘기. 그럼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내가 명의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를 넘겨줄 때 건축물 관리자이나 등기부등본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서에 있는 명의를 건축주를 이중실의로 되어 있는 것을 철수로 바꿔준다. 다시 말하면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의해서 짓고 있는 건물도 팔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공자도 우리가 대부분 건축주와 시공자가 악수를 잘하고 잘 지어주세요.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다가 반 이상 지면 싸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난 너 도대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시공자도 너같이 돈 안 주는 사람하고 나 건물 못 짓겠어. 이럴 수가 있죠. 그럼 헤어지자. 할 때 거기에 그쪽 허가서에 시공자 나가고 바꾸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공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도 바꿀 수 있고 설계자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관계자가 4명인데 누구냐?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관계자 4명은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짓다만 건물도 주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물을 짓다가 명의 변경하는 겁니다. 건축 또는 대수전 중인 건물을 양수한 경우 짓당한 건물을 팔고 살 수도 있죠. 근데 팔고 살 때에 그때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건물을 짓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도 뭐야? 상속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게끔 만드는 상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법인에다가 팔 수도 있죠. 건축원입니다. 열 번째 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착공신고. 건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준공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죠? 준공된다는 법은 없는데 예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은 경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가 땅이 있고 땅 주인, 빚을 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짓담한 건물도 빚을 진 사람이라 하면은 그 짓담한 건물까지 포함해서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는 낙찰받은 사람 이름으로 아까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해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파는 사람 필요 없이 법원에서 낙찰받았다는 거를 짓담한 건물을 낙찰받았다는 걸 가져가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착공 신고를 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에 다비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2억 8,500에 1억 4,600까지 떨어졌죠. 여기가 그 북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 강이 보이는 조망권이 있는 것은 기본이 100여만 원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격이 싸게 해서 395평인데 한 80만 원 했나요? 한 8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반으로 떨어져 가지고 보면은 1억 5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끔 되면은 두 필지가 나왔는데 한 필지하고 한 필지가 두 필지가 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죠.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토지 일괄 매각이죠. 그러니까 땅만 매각이고 바닥 공구리 매각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땅을 내가 낙찰 받았는데 건물주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은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바닥 공구리를 치고 착공 신고를 하고 바닥 공구리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만 내가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건축 허가는 내가 낙찰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축 허가는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있고 착공계를 내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건축 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을 내가 산 거거든요. 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가서 보면 누구 이름으로 건축 허가가 나 있죠. 그러면 이 분이 내 땅에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바닥 공구리 철거해달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철거만 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철거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상대방이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철거해달라는 소송인데 그 대신 철거할 때까지 뭐를 달라? 지료를 달라. 이게 처음에 그냥 제가 가서 허가를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다가 이 허가권을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몇백만 원 가지고는 말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문제는 철거 지료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이 뭐 판결문을 뭐 지주를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소송이 오게끔 되면은 바로 조정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날짜가 잡히잖아요.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하면 여기 허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로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정실에서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땅을 다시 사게끔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어떤다? 다시 사게끔 해서 조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정할 때 보게끔 되면 이것이 뭐야? 보면은 지목이 답이죠. 답이면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다 취소시키고 나면은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되면 공시지가의 30% 줘야 되죠.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땅 여기 건축 허가 주인하고 나가 합의를 받죠. 합의를 보면 그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다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닥 공구리 치고 건축 허가 받은 거가 몇백만 원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내가 못 주지만은 농지 전용 부담금 정도는 내가 주마.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을 넘겨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던 사례입니다. 자, 이건 아까 거하고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조금 다른 사례인데 한 10분 쉬었다